네가 감히 여기 와? 너 같은 거지가 우리 동창회에 왔다는 게 창피해. 30년 만에 찾아간 동창회. 박미숙은 이순희에게 물을 끼얹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몰랐습니다. 순희가 전화건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뒤집을 그 사람이었다는 거요. 정확히 10분 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동창들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30년 만에 열린 동창회였죠. 이순희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들어섰습니다. 동창들의 시선이 그녀를 훑었어요. 박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순희야. 아직도 그 꼴이야? 우리 동창회에 그런 옷 입고 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미숙은 명품 시계를 보이며 재산 자랑을 늘어놓았죠. 강남 아파트, 제주도 별장. 순희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순희가 포크를 드는 순간 미숙이 물잔을 들더니 물을 끼얹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 왜 왔어? 내 주제를 알아야지. 김혜진이 거들었어요. 맞아. 동창회도 격이 있는 거잖아. 내가 여기 어울려? 순희는 물기를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랑 같은 학교 나왔다는 게 창피해. 딸도 너처럼 찌질하게 살겠지? 찰싹. 뺨을 맞은 순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창들은 웃으며 구경만 했죠. 순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전화? 누구 부를 건데? 남편? 아니면 그 딸? 몇 초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순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원아, 엄마야. 동창회인데 좀 와줄래? 강남 XX 레스토랑이야. 전화를 끊자 미숙이 다시 웃었습니다. 딸 불렀어? 와서 뭐 할 건데? 같이 빌려고? 아니면 용돈이나 받으려고? 순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미숙은 혜진과 눈을 마주치고는 킬킬 웃었어요. 동창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10분? 좋아. 얼마나 대단한 딸인지 보자고. 순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분 후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떨려. 지원이었습니다. 순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지만 지원은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요.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지금 출발할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희는 휴대폰을 꼭 쥐고 앉아 있었죠. 미숙과 동창들의 조롱이 계속됐지만 순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죠.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은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순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습니다.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뛰었죠. 그 모든 고생의 이유는 딸 하나였습니다. 지원이가 학교를 다녀야 했거든요. 학원비는 없었지만 밥은 먹여야 했습니다. 교복도 사줘야 했고 책도 사줘야 했죠.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희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을 때 지원이가 찾아왔어요. 12살이던 딸은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순희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웃었죠. 우리 지원이는 착한 애. 엄마는 괜찮아. 지원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장학금으로 공부했어요.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고 로스쿨도 장학금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내 최대 로펌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됐죠.
순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뺨은 아직 화끈거렸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딸이 오고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10분이 다 됐는데 딸은 어디 있어? 동창들도 킬킬거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이지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원이 순이를 일으켰습니다. 순이의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죠. 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미숙이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내 딸이야? 정장은 그럴듯하네. 어디서 빌려 입었어?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혜진도 거들었어요. 요즘 싸구려 정장도 괜찮아 보이던데. 얼마 주고 샀어? 지원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미숙이 코웃음 쳤습니다. 사과? 내가 뭔데? 변호사라도 돼?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입니다. 미숙과 혜진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창들도 따라 웃었죠. 변호사? 그래봤자 동네 법률사무소겠지. 우리 남편이 누군지 알아? 미숙이 지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밀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숙이 당황했죠. 뭐야, 힘 좀 쓴다고 대드는 거야? 지원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폭행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증인도 충분하고요. 미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어요. 우리 남편이 강남에 건물 세 채 있어. 변호사 몇 명쯤은 돈으로 해결해. 혜진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학원 고객 중에 변호사 많은데 다들 별거 없더라.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원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대표님. 지금 개인 일로 잠깐. 네, 강남 XX 레스토랑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원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 상사가 오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미숙이 비웃었습니다. 상사?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겠지. 우리도 변호사 많이 알아. 동창들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분쯤 지났을 때 레스토랑 밖이 소란스러워졌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죠. 미숙의 웃음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남성이 들어왔어요. 뒤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5명 따라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죠. 지원 변호사. 남성이 지원을 불렀습니다. 서준혁이었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개인 일로 번거롭게 해서. 서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공손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원 변호사의 상사입니다. 순이는 당황하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미숙과 동창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서준혁은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폭행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CCTV 확인했습니까? 미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뭐가 폭행이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친 거예요. 서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장난으로 뺨을 때리고 물을 끼얹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진이 나섰어요. 저기 대표님이시라고 했는데 어느 로펌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 있던 변호사 한 명이 노트북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미숙이 물을 끼얹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서준혁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창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서준혁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르셨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아실 겁니다. 미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저희 남편이 강남에 건물 있어요.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서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동창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숙은 지원을 바라봤어요. 지원은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준혁이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숙이 명함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율촌.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에는 단 2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율촌. 법조계를 모르는 사람도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로펌, 재벌과 정치인들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미숙은 명함을 떨어뜨렸습니다. 혜진이 명함을 주워봤어요. 그녀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율촌이라고요? 진짜 그 율촌?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어요. 율촌이면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이잖아. 재벌들도 함부로 못하는 곳인데. 서준혁은 팔짱을 낀 채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예요. 혜진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희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까요?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동창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미숙과 혜진을 거들지 않았어요. 레스토랑 안은 이제 미숙, 혜진, 그리고 율촌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미숙이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우리 친구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대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께 사과하는 건 기본입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은 별개입니다. 미숙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혜진도 따라 울었죠. 서준혁은 변호사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고소장 준비하십시오.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변호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숙은 바닥을 치며 울었어요. 안 돼. 이러면 남편이 날 버릴 거예요. 혜진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원이 망하면 어떡해요? 서준혁은 그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건 제 상관이 아닙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요. 지원이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순이는 딸에게 기댄 채 레스토랑을 나갔어요. 미숙과 혜진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등기우편이었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죠. 고소장이었습니다. 율촌 로펌 명의였어요. 피고인 박미숙. 혐의는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남편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율촌이라고? 당신 도대체 누구한테 손 뗀 거야? 미숙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동창이었는데.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율촌을 어떻게 상대해? 변호사 선임비만 수천만 원이야. 미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혜진도 같은 고소장을 받았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떡해? 학원이 망할 것 같아. 미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막막했거든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결해. 나는 모르겠어. 남편이 나갔습니다. 미숙은 혼자 남았어요. 고소장을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같은 시각 혜진의 학원. 학부모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환불을 요구했어요. 원장님이 폭행으로 고소당했다면서요? 우리 애 여기 못 보내요. 소문 들었어요. 율촌 로펌에서 고소했다고요? 이런 학원에 애를 맡길 수 없어요. 혜진은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하나둘 떠났어요. 학원은 텅 비었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손님이 끊겼어요. 강남 부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율촌에 고소당한 사람과는 거래하지 말라고요. 박 사장님, 죄송한데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다른 중개업소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전부 취소 통보였어요. 미숙은 무너졌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과 혜진은 순이의 집 앞에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순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잘못했어. 순이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바라보기만 했죠. 미숙과 혜진은 1시간 넘게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과 혜진은 비에 젖어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이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순이가 그들을 부축해 안으로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지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준혁도 함께 있었어요. 미숙과 혜진은 그 모습에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서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사고소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요? 정말 합의할 수 있어요?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미숙과 혜진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준혁이 말을 이었어요. 첫째,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둘째, 합의금 1억 원을 지불하십시오. 셋째, 다시는 어머님께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마십시오.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억 원이요? 서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합의금으로는 적은 액수입니다. 재판 가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 팔면 되지 않습니까? 학원 팔면 되지 않습니까? 미숙과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 어린 사과가 듣고 싶어요. 미숙이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진도 따라 꿇었어요.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용서해줘. 제발. 미숙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혜진도 따라했어요. 순이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죠. 오늘도 똑같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미숙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이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합의해 줄게요. 하지만 조건대로 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미숙과 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과 혜진은 합의금을 지불했어요. 미숙은 강남의 건물 한 채를 팔았고 혜진은 학원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1억 원을 모았죠. 돈을 지불한 날 두 사람은 다시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잘 살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미숙은 부동산 중개업을 접었어요. 남편과도 갈라섰습니다.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죠.
혜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원을 잃고 나니 남은 게 없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게 됐죠. 율촌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어머니를 무시했다가 인생이 망한 이야기를요. 아무도 미숙과 혜진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원은 가끔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원이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엄마, 후회 안 해요? 합의해 준 거.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복수는 내 몫이 아니더라. 그 사람들 스스로 무너졌잖아. 지원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순이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지원아, 넌 내 자랑이야. 엄마 덕분에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내 덕분에 엄마가 견딘 거야. 지원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날 이후 순이는 다시는 동창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갈 필요가 없었거든요. 가족이 있고 딸이 있으면 충분했으니까요. 미숙과 혜진은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데가 그것은 너무 컸습니다. 세상은 공평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나쁘게 살면 벌을 받는 법이니까요. 순이는 그것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지원은 오늘도 법정에 섰습니다. 약자를 돕는 변호사로서 어머니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족이 있고 누구에게나 지켜야 할 존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 여러분도 미숙과 혜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